2013년 언어의 28번, 29번. 이거는 지문 내용이 좀 많이 힘들죠. 그래서 지문을 좀 설명을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일단 문단별로 보면 첫 문단에 범주 판단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개념은 다시 유사성 기반과 설명 기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유사성 기반의 기준은 뭐냐? 지각적 유사성이다. 유사성 기반 안에는 이제 원형 모형과 본보기 모형이 있는데 원형 모형이랑 속성, 원형을 기준으로 하고 본보기 모형은 구체적 사례, 본보기를 기준으로 한다. 여기 이제 문단이 안 끊어져 있지만 유사성 기반 접근은 근데 단점이 있다. 어떤 게 기준이 되는 속성인지를 알 수가 없다. 반대로 설명 기반 접근은 이거는 그 기억 속의 표상의 사례가 아니고 범주, 기저 본질에 따라서 사물들을 구별한다. 다음 문단. 유사성 판단과 범주 판단은 다를 수가 있죠. 설명 기반 이론에 따르면. 반대로 유사성 기본 이론에 따르면 두 개가 같을 거고요. 이때 기저 본질에 따라서 둘이 같은 것처럼 유사성 판단과 범주 판단이 같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기저 본질이 달라지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유사성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 뒤에 보겠지만 여기서 유사성 판단이 결국에 외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기준은 외형이 아무리 닮았어도 본질이 다르면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 그런 거죠. 만약에 인간을 닮은 외계인, 인간을 닮은 로봇 같은 것들이 있을 때 분명히 본질이 완전히 다르지만 외형은 유사한데 그래도 소설 같은 데 있는 묘사를 보자면 뭔가 눈빛이 좀 달라. 뭔가 저 움직임이 좀 달라. 분명히 유사성이 굉장히 높은데 왜냐면 인간과 인간끼리도 외형 차이가 다 나잖아요. 뭐 당연히 동작의 차이도 날 거고 근데 그게 뭐 로봇이나 외계인이라고 해도 당연히 그 정도의 차이는 인간의 개체에서도 있을 수 있는 차이지만 그렇지만 본질이 다른 걸 알고 있으면 그 본질의 차이가 외형의 차이로 느껴진다 이런 뜻인 거죠. 다음 문단 이제 립스라는 사람이 설명 기반 이론에 따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실험을 했다. 실험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첫째 부분은 새의 범주로 읽을 수 있게, 두 번째 부분은 곤충과 유사한 외형이 있는 것으로 읽을 수 있게, 다시 두 번째 부분을 글 A와 글 B로 나눠서 우연한 환경에 의한 변화, 자연 성숙에 의한 변화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여기가 좀 함정이에요. 글 A와 글 B 첫째 부분, 둘째 부분 있으니까 이게 어떤 기준인지 헷갈리는데 결국에 뒤에 가면 실험을 하잖아요. 실험 집단이 있는데 그래서 글을 4개를 보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잘 보면 통지 집단은 첫째 부분만 읽은 거라서 글 A와 글 B의 첫째 부분만 읽었지만 똑같은 글을 읽은 거죠. 이건 새의 범주. 이거는 새처럼 생겼다 라고 적혀있는 그 부분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곤충과 새에 대해서 새일 때 10점 새처럼 생겼다 라고 적혀있는 걸 읽었으니까 당연히 A를 읽든 B를 읽든 똑같이 적혀있으니까 다 9.5점을 주었다. 외형도 새처럼 생겼고 그 종류의 범주도 새에 들어가는 것 같다. 그리고 둘째 부분까지 읽는 실험 집단이 있는데 여기서 조심할 게 첫째 부분과 둘째 부분을 다 읽는다는 거. 이 사람들이 글 A를 보고 글 B를 보는데 그래서 새랑 비슷하냐 곤충이랑 비슷하냐. 아까 A는 유연한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보면은 그런 sulf는 화학 폐기물에 노출되어서 곤충처럼 변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 경우에 범주에 6.5점을 줬고 B 이건 자연적으로 곤충처럼 변했다에 범주에 5.2점을 줬고 이거는 더 높은 쪽이 더 새처럼 판단을 했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실험 집단에서 유사성 판단과 범주 판단의 점수가 달라요. 다르다는 건 본문에 따르면 아까 3문단에서 두 개가 다를 수 있다. 언제? 설명 기반 이론에 따르면. 그래서 설명 기반이 옳은 거고 우연한 환경적 변화인 A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새의 범주라고 봐주기는 하죠. 새의 범주라는 거는 본질이 기저 본질이 새에 가깝다 이 말인 거고 B의 경우에는
자연 성숙이면 본질이 새에 안 들어간다. 범주가 새에 안 들어간다. 우연한 환경적 변화는 뭐 이제 뭐 사람이 우연히 팔이 잘렸다. 이거랑 원래 팔이 없는 돌연변이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그게 A, B 경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사람의 본질은 팔이 잘린 사람은 본질적으로는 사지가 만족되는 인간일 거고 돌연변이로 팔이 없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팔이 없는 사람이겠죠. 그런 식으로 보면 되고 그럼 이 문제를 왜 설명했냐. 내용 자체가 볼 게 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복잡한데 일단은 뒤에 실험을 한 게 각 A와 B가 뭘 보고 싶었냐. A는 그래서 유사성은 외형은 좀 더 곤충같이 생겼지만 범주는 좀 더 새인 것처럼 보더라. B의 경우 외형은 되게 곤충같이 생각했지만 외형은 되게 새처럼 생각하더라도 범주는 되게 곤충같이 보더라. B는 본질, A는 우연한 자연적 환경. 그래서 유사성은 외형, 우연한 환경, 설명 기반은 본질, 기저 본질, 그리고 이제 자연적 속성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그래서 이거 기준으로 나눠주면 되고 저는 이거를 아마 처음에 풀었을 때 그러니까 3년 전이죠. 이제 4년 전인데 이제 4년 전에 처음 풀었을 때 그때 이거 표를 그냥 만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A, B 나오고 그 다음에 유사성에서 범주에서 또 기준이 나오니까 가로축, 세로축이 보이니까 표를 만들고 A는 뭐 기준이다, B는 뭐 기준이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접근 방식을. 그래서 표를 만들고 보면 좀 쉬워지는 것 같고요. 풀기가 28번에 그래서 1번은 기준이 뭐냐? 과거와 유사한 구체적 사례 그대로 나와 있죠. 아까 본보기 모형. 그럼 이거의 키워드는 구체적 사례인 거고 본문에 있는 말이죠. 2번은 뭐다? 겉모습인데 겉모습이 뭐다? 이게 아까 지각, 겉모습은 시각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리트 다른 문제에서 보면은 손으로 만지는 느낌, 이거 촉각 말하는 거구나. 그것처럼 겉모습이다, 이거 시각 말하는 거구나. 시각이면 지각이고 지각은 곧 오감이고 뭐 감각이고 그런 거 되게 바꿔서 많이 나오죠. 3번 취미로 키울 때 속성을 기준으로 속성 기준으로 이거는 애완동물의 범죄에 포함된다. 그러면 맞는 말인 것 같죠. 여기 전단부까지는 맞는 말이에요. 항상 리트는 전단부, 후단부를 나눠서 봐야 되죠. 원형 모형과 그 다음에 그 본보기 모형이 있는데 원형 모형은 뭐라 되어 있다? 원형 모형에서는 속성들의 평균 들의 평균. 3번 선지에는 일단 속성이 하나고 다음에 하나니까 평균을 내기도 어려운 애초에 속성이 하나밖에 없을 수도 있죠. 그러면 단순히 들과 한 개만 가지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조금 더 보니까 본문에 뭐가 있었냐 하면은 그 유사성 기반 접근에서는 어떤 속성을 범주 판단에 작용할지 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 아까 단점이 있었죠. 기준인 속성을 제시할 수 없다. 여기는 이 속성을 기준으로 범주 판단할 수 있다로 되어 있죠. 틀렸네요. 4번 이거는 본문하고 크게 관계없고 자기 완결적인데 아침 식사는 사례이지만 맞고 설날에는 사례이다 맞고 맥락에 따라 바뀔 수 있다. 본문에 없는 내용인데 그러면 이건 보면 되죠. 이해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선지 나올 수 있죠. 맞는 말입니다. 5번 오리의 털이 붉게 변한 경우 외형 발에서 물박이 모양 외형이면서 기저 본질과 연결되는 중요한 그런 외형. 이거는 설명 기반을 지지하는 얘기다. 그러니까 발 모양이 헤엄치는 기저 본질이라는 키워드 나왔죠. 기저 본질이니까 기저 본질은 설명 범주에 관련된 거였다. 싶고 그러니까 아까 3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본문에 다 있어요. 그리고 이게
들과 한계 가지고 답이 갈린다. 이런 문제가 이제 2015년 34번 번이 있는데 그렇게만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A라는 거는 속성이 하나, B라는 거는 속성이 두 개. 속성이 두 개면 속성의 평균을 내야 된다. 속성들 맞는데 모든 게 속성이 꼭 두 개 이상이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그래서 한 개와 들 이것만 가지고 내는 거는 너무 좀 섣부른 판단 같아요. 29번에 1번 립스는 뭐 했다? 일상적 범주 판단이 지각적 유사성에만 기초한 것인지 알아보려고 했다. 지각적 유사성이니까 이것도 오감이고 시각이고 그래서 외형이 나오죠. 그래서 외형은 이거는 지각이 맞다. 2번 통제 집단은 가상동물이 새와 유사하면 새의 구성원인 것으로 통제 집단이 약간 뭐였다? 첫째 부분만 읽은 사람 뭐라고? 새처럼 생겼다. 새의 범주에 속한다. 적혀있는 부분. 그래서 새의 구성원인 것으로 새의 범주인 것으로 됐고 3번 외형이 환경 조건에 의한 경우는 말이 길죠. 글 A의 경우는 글 A 아까 환경 조건 우연한 환경 조건에 의한 경우는 기저 본질이 변한 것이냐 기저 본질이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유사성과 범주 중에서 범주에 영향을 주죠. 근데 범주에서 영향을 받은 건 A가 아니고 B죠. 그래서 요거는 글 A가 아니고 글 B가 돼야 되겠네요. 여기서 오답이 나는 이유 A도 범주가 6.5점 그러니까 9.5에서 6.5점이 되지 않았느냐 이거의 근거는 어디 있다? 아까 여기 보면은 3문단의 끝에 기저 본질에 따라서 둘이 같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기저 본질에 영향이 있으면 그게 외형에도 영향을 준다. 그 둘이 같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둘이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게 지금 서로 영향을 준 경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기저 본질이 바뀌었는데 유사성도 바뀌었죠. 서로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4번 글 B를 읽은 통제 집단, 실험 집단에서 유사성 판단의 결과가 다르다는 것은 기저 본질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보니까 유사성이 다른 것으로 영향을 준 걸로 해석할 수 있다. 아까 그 부분이죠. 그 다음에 5번 실험 집단에서 유사성과 범주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둘이 다르다는 것은 설명 기반이 옳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문에 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내용이 좀 길고 이걸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문제 풀 때 이렇게 예쁘게 딱 정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두 가지로 분류를 해줘야 되는 거죠. 유사성 기반은 기준이 뭐다? 키워드를 찾아서 키워드를 분류. 유사성 기반은 외형, 설명 기반은 본질. 실험을 할 때는 이게 글 A고 그 다음에 설명 기반이 글 B고 물론 이제 두 개를 합쳐야 설명 기반이 완벽하게 나옵니다만 그러니까 두 경우가 다르다를 보여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때 우선적인 그 환경의 영향이고 자연적인 속성이고 두 가지를 갈라주는 거예요. 키워드를 이쪽 부류 이쪽 부류 시험 문제 풀 때는 동그라미 치고 표시해가지고 이거랑 이거랑 세트고 저거랑 저거랑 세트고 여기 지금 제가 풀 때 하는 것처럼 유사 외형 설명 기저 이렇게 두 가지를 갈라주면 되겠습니다.